샤프트의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샤프트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샤프트가 휘청이는 스타일이 있고요. 두 번째는 휘청임이 없는 샤프트가 있어요. 그 스타일, 내 스윙의 스타일과 그 샤프트의 그런 스타일을 맞춰서 사용하면은, 뭐 샤프트 강도가 좀 안 맞고, 좀 강하고, 좀 약하고 해도 그 채는 잘 맞게 돼요. 그래서 이 스타일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러면 이 스타일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샤프트의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. 자, 샤프트는, 크게 앞부분, 헤드가 장착되는 부분과 그립이 장착되는 이 부분,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샤프트는 이 앞이 강하냐, 뒤가 강하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샤프트가 됩니다. 그러니까 같은 레귤라라고 해도 앞에가 강한 샤프트와 뒤가 강한 샤프트는 느낌도 틀리고 결과도 틀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샤프트 선택할 때 뭐예요? 내 스윙 스피드 몇이니까 레귤라가 맞아? 스티프가 맞아? 뭐 SR이 맞아? 그러잖아요. 근데 앞에가 강하냐 뒤에가 강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. 그러면은 사실 그 스피드에 맞는 그 샤프트 강도라는 게 의미가 조금 부족하게 되죠. 그래서 좀 더 나한테 맞는 샤프트를 찾자고 하면 내가 앞이 강한 걸 써야 되느냐 뒤가 강한 걸 써야 되느냐 아니면 다 강한 걸 써야 되느냐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유형을 두 가지로 크게 먼저 나눈다 했죠. 자, 그러면 이제 그걸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, 자, 거리가 나는 샤프트의 스타일은요, 이 샤프트의 앞에 헤드가 들어가는 쪽이 소프트해요. 좀 부드러워요. 그리고 이 그립 쪽이 좀 단단해요. 그런 건 이제 거리가 나요. 그럼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약간 밑에가 헤드 쪽이 살랑살랑해요. 자, 그리고 방향이 일정하게 가는 샤프트는 앞에도 강하고 뒤에도 강해요. 앞뒤가 다 강한 거죠. 그러니까 뻣뻣한 거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나눈다 했죠. 예, 휘청임이 없는. 앞에와 뒤가 다 뻣뻣하니까 휘청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. 근데 앞에가 약하고 뒤가 강하면은 밑에가 살랑살랑하죠. 헤드 무게가 있으니까. 무게가 밑에서 움직이니까. 자, 일단은 그렇게 느끼시고, 그렇게 알고 계시고,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나눠져요. 뭐냐면, 시니어나 여성용은 앞뒤가 다 약해요. 예. 그래서 흔들어 보면 그립 쪽에서도 그립 이렇게 잡아보면 그립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고, 밑에서도 움직여요. 다 흔들리죠. 이게 시니어용이나 여성용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, 이제 보통 이제 프로용 샤프트들이 이제 훅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샤프트들을 보면 이 앞쪽이 단단하고 이 그립 쪽이 좀 소프트한 경우가 많아요. 뭐 상급자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상급자용 샤프트라고 하는 것들 보면 어쨌든 이 팁 쪽, 앞쪽이 단단하고 이쪽이 좀 소프트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스윙의 어떤 구질 쪽에서 공이 왼쪽으로 가느냐,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나냐, 훅 쪽으로 가느냐를 볼 때도 샤프트 스타일에 따라서 그건 좀 도움이 되는데, 제가 아까 처음에 비거리용이라고 말씀드렸던 요 앞에가 약한 샤프트들은 페이드 슬라이스 구질 쪽에서 좀 효과가 있어요. 예,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만병통치약처럼 앞에가 약한 거 쓰면 무조건 그건 아니에요. 예, 그리고 좀 효과가 있다는 거. 그리고 반대로 훅이 나시는 골퍼들은 이 뒤에 쪽이 그러니까 앞쪽이 뻣뻣하고 뒤에 쪽이 좀 소프트한, 이쪽이 좀 소프트한 걸 쓰시면 좀 도움이 돼요. 근데 그 훅이 나는 골퍼들은 이 슬라이스 나는 골퍼분들보다 좀 고치기가 더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특히나 골퍼를 좀 오래 했던 분들은 훅 고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샤프트의 유형이나 이런 거는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피팅을 해보면 뭐 이쪽이 소프트한 걸 쓴다고 해가지고 훅이 바로 잡히고 그런 건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어쨌든 그 골퍼의 성향, 스윙 스타일, 구질 이런 걸 감안해서 샤프트를 썼을 때 그 효과를 본다는 거죠. 그냥 단지 스윙 스피드에 맞춰서 뭐 레귤라냐, 스티프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이게 앞이 강하냐,
뒤가 강하냐,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. 자, 일단은 이거는 일반 골퍼들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일반 골퍼들도 알 수 있는 그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.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. 자, 일단은 저는 이 보드를 이용해서 보통 체크를 해요. 이건 원래는 샤프트 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. 이제 그립 쪽 부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무거운 무게추를 해서 이렇게 당겼을 때 이게 샤프트가 R이냐 L이냐 뭐 S냐 5단계 구분을 하는 이 장비인데 이거 아주 오래된 장비예요. 근데 요즘에는 샤프트 강도를 어쨌든 이걸로는 잘 쓰진 않아요. 근데 제가 이거 쓰는 거는 다른 용도가 아니라 그냥 이 용도예요. 이렇게 껴놨잖아요. 예. 그립 쪽을 제가 껴놨죠, 버 쪽을. 예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당겨봐요. 당겨보면 이 탱탱해. 예. 소프트해. 그걸 느껴져요. 저는 이제 샤프트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나는데 이 손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요 정도면은 딱딱하구나 약하다는 기준이 있어요. 그래서 또 이제 헤드 쪽, 이 팁 쪽을 이쪽에다 꽂아놓고 또 이렇게 당겨보면 이게 딱딱하구나. 좀 더 빼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. 네. 그래서 이게 손으로 대충 느껴요.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은 이 샤프트 자체가 이게 뭐 A라는 샤프트면 이 샤프트의 특징이 여기가 좀 강하고 여기가 좀 약하고 아니면 앞뒤가 좀 딱딱하고 이거를 대충은 알 수가 있죠. 샤프트 구분하는 거는 뭐 너무 정확할 이유가 없어요. 이렇게 앞뒤가 어느 정도 강하고 약한지 정도만 알면 돼요. 자, 그러면은 골퍼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느냐? 보통 이제 완성체 이게 헤드까지 다 꽂혀 있잖아요, 채. 예, 그러면 헤드 잡고 이렇게 세긴 하지 마세요. 이제 스틸은 잘 못해요. 스틸은 이렇게 걸어서 하거나 뭐 해야 되는데 카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눌러보면 알아요. 눌러보면 아주 이렇게 같은 샤프트의 하나의 강도인데 이거는 여기는 아주 뻣뻣해요. 지금 이 샤프트는. 그리고 여기 앞에 소프트하네요. 그러니까 얘는 이 샤프트는 지금 디아만한데 여기 그립 쪽 굉장히 딱딱해요.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또 딱 넣어보면 팁 쪽을 넣어보는 거죠. 이렇게 딱 넣어보면 이렇게 넣어보면 소프트해요. 강도가 뭘까요? 70g 대 X인데 앞에가 상당히 소프트하네요. 근데 딱딱해요. 거의 변화가 없어요, 느낌에. 저도 이거 지금 처음 재보는 거예요. 이런 거예요. 그럼 이 샤프트는 여기가 좀 소프트하고 팁 쪽이 저 그립 쪽이 좀 딱딱한 거죠. 그렇다면 제가 아까 나눌 때 어떻게 했어요? 이쪽이 좀 약해야 거리가 좀 난다 그랬죠. 그러면 이 샤프트는 좀 거리를 내기 위해서 좀 설계가 되어 있는 그 샤프트인데 지금 제가 손 느낌을 이렇게 해보면 비율 자체가 앞에가 완전히 약한 건 아니에요. 완전히 약한 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약해요, 앞쪽이. 그런 샤프트는 거죠. 그러니까 샤프트가 딱 뭐 비율이 1대1, 2대2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. 샤프트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.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유형이 그렇게 있다는 거. 그리고 대체적으로 앞에가 약한 샤프트는 흔들어 보면 이게 밑에서 흔들려요. 그러니까 팁 쪽이 이게 소프트한 샤프트 같은 경우는. 그리고 그립 쪽이 단단한 샤프트는 이렇게 해보면 거의 흔들림이 없긴 한데 이 그립을 잡고 있는 손 밑에서 약간 움직임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립 쪽이 단단한 거죠. 제가 여담으로 이제 CPM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자, 지금 제가 이제 이 얘기하고 CPM하고 맞물려요. 뭐냐면 CPM 우리 진동수죠. 이렇게 흔들리는 진동수를 재는 건데 그거 재는 기계는 이 뒤를 이렇게 물려가지고 앞에서 튕기면 얘가 딱 흔들리면 수치가 촥 나와요. 자, 근데 그거의 원리는 뭐냐면 이 그립 쪽을 꽉 물리는 거예요. 근데 요즘 나오는 CPM 기계들은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악력이 딱 작용하면 딱 멈춰요. 그래서 똑같은 그 힘으로 여기를 쥐어서 이렇게 진동을 이렇게 해서 일정하게 만들어주는데, 옛날 기계들은 다 수동이에요. 수동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재밌는 게 뭐냐면 꽉 물리면 수치가 더 나와요. 좀 덜 물리면 좀 약하게 나오고. 자, 그게 무슨 얘기예요? 지금 제가 이 그립 쪽을 얘기했잖아요. 그 CPM 기계는 결국은 이 그립 쪽 기계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우리 골퍼들이 뭐 TV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이게 막 움직이니까 여길 재나 보다 하는데 사실은 그 움직임의 시작은 이 그립 쪽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그립 쪽의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CPM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해요.
그래서 그 CPM기 갖고도 할 수가 있어요. 새 샤프트 이렇게 헤드가 장착되지 않은 건 반대로 물려가지고 하는데 요즘 기계는 여기 앞을 못 물리죠. 예, 네, 옛날 기계들은 다 물려요.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앞뒤 강도 재기도 해요. 근데 어쨌든 간에 CPM 기계라는 건 예, 이쪽이에요. 근데 예, 그립 쪽 강도를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CPM 수치만 갖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자, 이 뒤에 있는 이건 뭐냐면은 양쪽에 이렇게 일정하게 위치를 잡아놓고 예, 샤프트가 그 휘어지는 힘을 보는 거예요. 이것도 샤프트 강도를 측정하는 그 기계인데 자, 이게 얼마만큼 힘을 갖고 있느냐. 많은 힘을 갖고 있으면 샤프트가 강한 거고 적은 힘을 갖고 있으면 샤프트가 약한 거예요. 자, 근데 이 힘이 똑같은 샤프트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는 CPM이 220이 나오고 하나는 230이 나와요. 자, 그러면은 230이 더 강한 건가요? 실제 샤프트 전체 갖고 있는 힘은 똑같은데 그립 쪽이 좀 더 단단한 것 뿐이죠. 자, 그럼 CPM을 응용한다는 건 뭐겠어요? 네, 내 스타일에 어떤 쪽, 그립 쪽을 단단한 거 써야 되느냐, 팁 쪽을 단단한 거 써야 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겠죠. 근데 그 CPM 수치만 가지고서 아, 이거는 약하다, 이거는 강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약간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.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일반 골퍼분들에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한 적이 있어요.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샤프트가 이렇다는 거,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막연히 내 스윙 스피드에 샤프트가 맞아야 돼. 강도 R을 써야 됩니까? SR을 써야 됩니까? S를 써야 됩니까? 이거는 참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거고 내가 똑같은 S 클럽을 샤프트 스티프 클럽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어떤 건 편하게 맞고 어떤 건 편하게 맞지 않습니다 라는 기준이 만약에 있다면 정말 땡큐죠. 그러면 그 샤프트가 잘 맞는 거와 잘 맞지 않은 거 이걸 측정해 보면 바로 알거든요. 자, 샤프트 이보다도 샤프트에 대해서 얘기할 건 훨씬 더 많아요.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엄청나게 많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샤프트 얘기 끝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저도 까막하고 그냥 그러기도 해요. 나중에 다시 생각이 나고.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좀 연구하다 보면 책을 다시 이렇게 찾아본다고 하는 얘기가 잊어버렸던 거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샤프트라는 게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샤프트를 나한테 맞는 채를 쓴다고 하면 그냥 막연히 생각만으로 하는 건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죠. 그래서 정확하게 테스트를 받고 그 진단을 받아서 그거에 맞게 샤프트 강도뿐만 아니라 헤드 스타일, 길이, 밸런스, 무게감 이런 걸 다 맞춰야 비로소 나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잘 맞는 클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.